새벽 4시 응급실에 희미한 형광등. 12시간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 수진.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을 잃고 혼자 8살 딸을 키우며 빚더미에 앉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수진. 그런 그녀 앞에 나타난 한 남자. 바로 죽은 남편의 동생 민우였다. 누나를 좋아해요. 금지된 사랑의 고백. 형에 대한 죄책감과 현실의 고단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병원에서의 견제와 시선들. 그리고 딸 소영이의 외로운 눈빛. 생과 사의 경계에서 돌아온 민우의 절절한 프로포즈. 저와 결혼해달라고. 과연 수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금기를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 오늘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하여 주시면 더욱 다양한 사연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응급실 복도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수지는 또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간호기록지를 정리했습니다. 야간 근무 12시간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었어요. 어깨가 뻐근하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최영미 수간호사가 마지막 환자 처치가 끝났는지 확인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정리가 다 끝났다고 대답하자 최영미는 오늘 오후 2시에 회의실로 와서 근무평가를 받으라고 했어요. 최영미는 차갑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또 뭔 일일까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수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우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소영이 아침밥을 해주고 학교도 데려다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뭔가 뜨거운 게 가슴에서 올라왔어요. 고마움인지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조용했어요. 소영이는 벌써 학교에 갔고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소영이가 쓴 엄마 수고했어요. 사랑해요라는 글씨였죠.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걱정하다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침대에 몸을 맡기며 수지는 지난 2년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남편의 병원비로 쌓인 빚더미, 혼자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 처음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가혹했죠.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 그때 자신에게 했던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오후 3시. 소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아이의 목소리에 활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학교가 어땠는지 물어보니 소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괜찮았다고 대답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물어보자 소영이는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랬다고 말했어요. 아, 그렇구나. 수진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은 소영이에게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소영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 서린 외로움을 수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우의 목소리였어요. 수진이 문을 열자 그는 큰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달려가 민우를 안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죠. 민우는 치킨과 케이크를 사왔다며 소영이가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었죠. 수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이 학교 연락을 자신이 받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소영이는 학교 얘기를 신나게 했어요. 민우가 있으니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것 같았죠.
민우는 수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걱정을 표했어요. 소영이가 방에 들어간 후였죠. 수진은 괜찮다고,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고 대답했지만 민우는 참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며 목소리에 걱정을 담아 말했어요. 민우는 수진이 혼자가 아니라고, 자신도 있고 소영이도 있다고 위로했어요.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따뜻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웠죠. 수진은 고맙다면서도 자신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우가 떠난 후 수진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참담했어요.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했는데 소영이 학원비까지 밀려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문득 준호가 떠올랐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다고 혼잣말을 하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준호는 건축기사였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2년간의 투병 생활, 수술비, 항암 치료비, 각종 검사비,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준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탓했어요.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죠. 미안해, 수진아. 소영이 잘 부탁해. 그게 준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새벽 2시. 수진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도 또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병원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구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베개를 안고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수진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잘할게, 소영아.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민우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송했어요. 그도 자신의 삶이 있을 텐데.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겨울이 또 왔네요. 준호 없이 맞는 3번째 겨울이었어요. 수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견뎌내야 했어요. 소영이를 위해서라도. 4월의 어느 일요일 오후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걸었어요. 소영이가 앞서 뛰어가며 떨어진 꽃잎을 주워 모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왔죠. 민우가 조심스럽게 수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잠깐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민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가 멀리 뛰어가는 걸 확인하고 민우는 벤치에 앉자고 했어요.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옆에 앉았죠. 민우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죠. 할 말이 있다고 했지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며 말을 멈췄어요. 수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냥 말하라고 재촉하자 민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누나를 좋아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민우는 형이 돌아가신 후 수진이 혼자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이상해졌다고 털어놨어요. 형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지금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민우는 진심이라고, 형에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진은 안 된다고 큰 소리를 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죠. 이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소영이를 부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어요. 민우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형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떨리는 목소리, 진심이 담긴 눈빛. 아니야, 이상해. 이건 말이 안 돼. 혼잣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준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월요일 아침 병원에 출근했을 때였어요. 최영미 수간호사가 수진을 부르더군요. 이수진 간호사, 잠깐 와봐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최영미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앉아요. 수진은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 개인적인 일로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네? 환자들 케어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수지는 당황했어요. 자신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적 없는데요. 주말에 공원에서 남자랑 데이트하는 거 봤어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진은 그건 자신의 사생활이라고 했지만 최영미는 병원 분위기에 영향을 주면 문제가 된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묻자 최영미는 재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특히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 그렇다고 충고했어요. 수지는 기가 막혔어요. 무슨 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수간호사가 그런 걸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자 최영미는 동료로서 충고하는 거라며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그날부터 최영미의 태도가 변했어요. 수진에게 추가 환자를 맡기고 야간 근무를 한 번 더 들어가라고 하고 주말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과도한 업무를 주었거든요. 수지는 지쳐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요즘 수간호사가 왜 그러는지 수진에게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내색할 수 없었어요. 괜히 소문이 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민우는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수진이 야간 근무를 할 때면 어김없이 소영이를 돌봐줬죠. 피곤하니까 소영이를 데리고 있겠다고 하면서 지난번 일은 잊어버리고 그냥 가족으로서 도와주는 거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소영이 학교 참관 수업이 있던 날이었어요. 수지는 갑작스런 응급환자 때문에 갈 수 없었습니다. 소영이가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온다며 실망한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소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어요. 삼촌이 참관 수업에 와서 자신이 발표하는 것도 봤다며 신이 났어요.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민우에게 부탁한 적도 없는데. 소영이는 선생님이 삼촌을 아빠인 줄 알아서 가족 사진도 같이 찍었다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우가 소영이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정말 아빠와 딸 같아 보였죠.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집에 왔어요. 오늘 참관 수업 일로 감사 인사를 했지만 민우는 별거 아니라며 소영이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민우는 잠깐 침묵했다가 수진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준호가 있다고 하자 민우는 형도 수진이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민우가 돌아간 후 수진은 거울 앞에 섰어요. 자신에게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민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영이도 좋아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 주죠. 하지만
준호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거울 속 자신이 낯설어 보였어요. 언제부턴가 민우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그가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없으면 허전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하고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동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수진아, 요즘 좋은 일 있어? 네? 얼굴이 밝아진 것 같은데. 수지는 당황했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요? 그런가요? 새로운 남자친구라도 생겼어? 농담조로 한 말이었지만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최영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봄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벚꽃 향기와 함께 수진의 마음도 봄바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월의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수진은 응급실에서 평소처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했죠. 의사가 대형 화재 현장에서 부상자가 들어온다고 급하게 알렸어요. 수지는 재빨리 응급처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들어올 환자가 누구인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들것에 실린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들것 위에 누워있는 사람은 민우였어요. 얼굴과 팔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요.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가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치자 수진은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하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구급대원이 환자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이도 화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있다고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지는 전문 간호사의 본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미뤄두고요. 화상 부위 식염수 세척 준비를 하고 진통제를 투여하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어요. 수진의 손놀림이 빨라졌어요. 평소 훈련받은 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죠. 민우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아이를 구했는지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말하지 말고 힘을 빼지 말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급처치가 끝나고 민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수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때 최영미가 다가와서 차가운 목소리로 방금 환자와 어떤 관계인지 물었어요.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지만 최영미는 그냥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당황하느냐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하더니 앞으로 그 환자 담당에서 빼겠다고 했어요. 객관적인 간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였죠. 수지는 기가 막혔습니다. 민우를 돌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상급자의 지시니까요. 그날 밤 수지는 몰래 중환자실을 찾아갔어요. 민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화상 부위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죠.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자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수진이라는 걸 알아보고는 정신을 차렸다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우는 수진이 자신을 살려줬다고, 수진의 손길이 느껴져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우의 치료비 걱정이 시작됐어요. 화상 치료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었거든요. 수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소방관이라 공무원 보험이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도와야 하는데 자신도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영이가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무릎이 아프다고 했어요. 수진이 보니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수진은 중환자실 근무 중이었어요. 빠질 수가 없었죠. 소영이에게 조금만 기다릴 수 있는지 물어보니 아이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아픈 티가 났어요. 수진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수진은 조퇴를 했어요. 최영미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인대가 늘어나서 며칠 쉬어야 했죠. 소영이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수진은 다친 게 소영이 잘못이냐며 위로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자책했어요. 민우 걱정에 정신이 팔려서 소영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며칠 후 최영미가 수진을 불렀어요. 요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며 개인사로 병원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어요. 수진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대답하자 최영미는 중환자실에 자꾸 왜 가는지 물었어요. 들켰나 봐요. 그냥 환자 상태가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지만 최영미는 담당도 아닌 환자를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혹시 그 환자와 특별한 관계인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에서는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서는 소영이를 돌봐야 하고 민우는 걱정되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봤어요. 초췌해진 얼굴이 낯설었죠. 간호사로서도 실패, 엄마로서도 실패라고 자책하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로 중환자실 환자 상태가 안 좋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에 뛰어가 보니 민우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감염 때문이었습니다. 화상 환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죠. 수지는 담당이 아니었지만 곁에서 지켜봤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치료했지만 민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된 응급처치. 수지는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민우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수진이 곁에 있었어요. 계속 여기 있었냐고 물어보니 걱정돼서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민우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수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다고 말했어요. 수진이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우는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 말에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돌아온 민우. 그의 진심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위기는 때로 진짜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법이니까요. 10월의 가을바람이 차가웠어요. 민우는 한 달 동안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일상생활에는 문제 없었어요. 수지는 그동안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영미의 견제는 날로 심해졌거든요. 또다시 사무실로 불려간 수지는 긴장하며 의자에 앉았어요. 최영미가 솔직히 얘기해보라며 그 소방관과 어떤 사이인지 물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최영미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동생이라고 대답하자 최영미의 눈이 번뜩였어요. 남편 동생이라는 뜻이냐고 확인한 후 그런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혹시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최영미는 그럼 뭐냐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 사람을 돌봤는지 따져 물었어요.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했지만
최영미는 개인적인 일이 병원 업무에 영향을 주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며 서류를 정리했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다고 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나더니 다른 간호사들이 들어왔어요. 선배 간호사인 미경이 수진 일로 잠깐 얘기를 하자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묻는 최영미에게 미경은 수진이 뭘 잘못했는지 물었어요.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적 없다며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던데라고 반박했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지지해준다니. 최영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 있다고 했지만 미경은 뭔데냐고 물었어요. 환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자 미경이 그게 뭐가 문제냐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이는 전문적으로 일했고 오히려 더 성의껏 간병했다고 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맞다고 자신들이 다 봤다고 지지했어요. 동료들의 지지에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최영미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경이 그만 가보라며 별일 아니라고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수진은 동료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미경은 뭘 당연한 거라고 했지만 정말 그 소방관이랑 좋아하는 사이냐고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은 얼굴이 빨개지며 복잡하다고 대답했어요. 복잡하긴 뭐가 복잡하냐며 좋으면 좋은 거라고 했지만 시동생인데라고 하자 미경은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냐고 반응했어요. 미경의 말에 수진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럴까요? 자신이 너무 고민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민우가 집에 와서 퇴원 축하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소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서 이제 다 나았냐고 물었어요. 민우는 소영이 덕분에 금방 나았다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예전만큼 힘들어하지 않았죠.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우가 수진도 고생 많았다며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미경 선배가 전화해서 걱정된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 소영이가 방에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수진과 민우만 남았습니다.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자 민우가 정중하게 이수진 씨, 저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우는 진심이라고, 형에게도 미안하지만 수진 없으면 살 수 없다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이도 자신이 잘 키우겠고 수진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어나라고 했지만 민우는 대답해달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자 민우는 왜 안 되냐며 서로 좋아하는데 왜 안 되는지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한다고 하니 민우는 수진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소영이는 뭐라고 할까 걱정하자 민우는 소영이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때 소영이가 방에서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아이가 무릎 꿇은 민우를 보고 궁금해했죠. 수진이 삼촌이 엄마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자 소영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밝게 웃으며 좋다고 삼촌이 진짜 아빠가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소영이가 괜찮은지 확인하자 아이는 삼촌을 정말 좋아한다며 삼촌이 정말 우리 아빠가 될 거냐고 민우를 꼭 안았어요. 민우는 소영이가 괜찮다면 엄마에게 달렸다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동료들도 지지해주고 소영이도 좋아하고 자신의 마음도 확실했으니까요. 수진이 민우에게 일어나라고 한 후 자신의 대답은 하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네, 결혼해요라고 답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디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민우의 얼굴이 환해지며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수진이 그렇다고 하자 민우가 수진을 꼭 안았어요. 소영이도 두 사람을 안으며 만세를 부르며 이제 정말 가족이라고 소리쳤어요.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가을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수진의 마음속 무거운 짐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희망이 자리 잡았어요. 12월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수진과 민우의 결혼식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병원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경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서 청첩장을 받았다며 정말 축하한다고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라고 말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런데 의외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최영미였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고 했어요. 수지는 긴장했어요. 또 무슨 일일까 싶어서요. 둘은 조용한 휴게실로 갔습니다. 최영미가 먼저 앉으라고 한 후 입을 열었어요. 갑작스럽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영미는 그동안 너무 심했다며 사실 자신도 민우를 좋아했다고 털어놨어요.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최영미는 처음에는 그냥 멋있는 소방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마음이 생겼다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런데 민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진만 봤더라고 털어놨어요. 수진이 부르자 최영미는 질투가 났다고, 그래서 방해한 거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어요. 수진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이해가 됐거든요. 수진이 괜찮다고 자신도 이해한다고 말하자 최영미는 고맙다며 앞으로는 좋은 동료로 지내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도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우와 소영이가 뭔가 만들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뭔가를 들고 엄마에게 보라고 했어요. 소영이가 들고 있는 건 결혼식 초대장이었어요.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가 있었죠. 수진이 소영이가 그렸냐고 감탄하자 아이는 엄마랑 삼촌이랑 자신이 3명이 함께 있는 그림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림 속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수진이 정말 예쁘다고 하자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괜찮은지 물었어요. 수진은 너무 행복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경제적 상황도 많이 나아졌어요. 민우와 함께 생활비를 나누니 부담이 훨씬 줄었죠. 민우는 소영이 학원비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된다며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민우의 따뜻한 말에 수지는 또다시 감동했어요. 소영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빠가 생겼으니까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며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이 진짜 아빠 대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물어보자 소영이는 당연하다며 삼촌이 더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답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대부분이 축복해줬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뭐가 이상하냐며 서로 좋아하면 되는 거라고 소영이도 좋아하고 다들 행복하면 된 거 아니냐고 말해줬어요. 수진이 괜히 고민했던 것 같았어요. 아파트 이웃들도 민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민우에게 수진이를 잘 부탁한다며 소영이 아빠 역할 잘 해달라고 당부했어요. 따뜻한 격려를 받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수지는 준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혼잣말을 하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민우가 자신들을 잘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마치 준호가 고생했어. 이제 행복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마음속 마지막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혼식 당일이 왔어요. 작은 교회에서 가족들과 동료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알렸어요. 수진이 소영이와 함께 입장했어요. 소영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죠. 민우가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수진을 바라보며 예쁘다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삼촌에게 이제 정말 우리 아빠냐고 물었어요. 민우는 이제 정말 가족이라고 답했어요. 결혼 서약을 할 때였어요. 주례자가 박민우 씨가 이수진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는지 물었어요. 민우가 맹세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번엔 이수진 씨가 박민우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는지 물었어요. 수진도 눈물을 참으며 맹세한다고 대답했어요. 주례자가 이제 키스해도 된다고 하자 민우와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맞춤했어요. 소영이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교회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세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제 정말 가족이라며 행복하게 중얼거렸어요. 민우가 웃으며 누나가 아니라 여보라고 불러야겠다며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어요. 소영이가 두 사람을 꼭 안으며 아빠, 엄마 사랑한다고 외쳤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처럼 깨끗하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6개월 후, 수지는 병원에서 승진했어요. 책임 간호사가 된 거죠.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박수를 쳐줬어요. 집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소영이가 뛰어와서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며 상장을 들고 보여줬어요. 민우가 소영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우리 딸이 최고라고 칭찬했어요. 소영이는 아빠 덕분이라며 숙제도 도와주고 공부도 같이 해줘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소영이는 이제 민우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민우가 새 집을 보러 갈까 하고 제안했어요. 수진이 새 집이냐고 물어보자 민우는 지금 집이 좁으니까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면 어떨까 하고 말했어요. 돈은 괜찮은지 걱정하자 민우는 자신이 승진해서 급여도 올랐고 불이 벌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민우의 말에 수진은 감동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수진이 소영이가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자 소영이가 신이 나서 정말이냐며 마당이 있는 집이냐고 소리쳤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진은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예전에 지친 모습은 없었죠.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며 혼잣말을 하고 미소 지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준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작은 감사 인사를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밖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것처럼 수진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